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인데요. 목표 주가도 낮췄고 그리고 투자 의견도 낮췄습니다. 금리 하락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당분간 배당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걸면 만족을 했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책 동력이 떨어진 지금 그러한 부분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롯데화학, 롯데케미칼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통 화학주가 되겠는데요. 자, 부실한 회사채 정리와 관련된 안건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재무 구조가 개선된 건 아니지만 현재 노력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그런 입장에서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YC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이 되겠고 친환경차 부품 사업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강한 상승보다는 우선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모닝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DB금융투자의 현대해상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당분간 배당 기대가 어렵다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기타 포괄 손실 확대와 함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증가로 인해 올해에는 배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에는 완화적 제도 수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제도 개정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중립적 가정하에 2025년 이후에도 앞으로 2, 3년간은 배당 재개가 어렵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배당 관련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하향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었던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가지면서 관련 제도가 힘있게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 역시 26,900원으로 하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차트에서도 뚜렷하게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24,750원 선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단기 반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26,500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 26,900원까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하나증권의 분석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한시름 놓게 됐다는 분석인데요. 전일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던 14개 회사채 중에서 총 2억 원에 대한 특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채권자 설득을 위해서 시가 6조 원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신용도를 높인 상황인데요. 하나증권이 추정한 바로는 내년 롯데케미칼의 부채 비율은 82% 수준으로서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인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과 미국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 또한 약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재무 부담을 덜어내면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한 롯데케미칼인데요. 일단 현재는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언제 한번 힘있게 반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DYC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동차 파워트레인 전문 기업인 DYC는 주요 제품이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인데요. 최근에는 EV 샤프트를 필두로 친환경 차량용 모터 부품까지 일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친환경 차량용 모터 부품을 생산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부품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벤츠와 포르쉐, 그리고 마세라티와 GM, 포드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수출 비중은 94.2%로 주요 매출 지역은 북미인데요. 한편 현재 메인 제품은 내연기관용 부품이지만 친환경차 부품의 약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부품의 매출 비중은 최근에 20% 수준을 넘겼으면서 비중은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매출 지역인 북미 지역의 높은 물가로 인해서 수요 감소세와 또한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꾸준히 수주 잔고를 쌓고 있고 내년에는 신제품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0월 22일 최저점을 경신했었는데요. 1,032원 선까지 떨어진 후에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거래일에는 장중 최고점 1,585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의 있게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